안녕하세요. 저는 포천우리병원 구강암면외과 전문의 정철희입니다. 턱과 얼굴 그리고 치아의 수술적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포천우리병원 보존과 김희균입니다. 저는 충치치료, 보존치료, 레진치료, 근관치료와 같이 치아를 보존하는 치료로 환자분들의 불편을 덜어드리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치석이란 치아 표면에 붙으면서 생성될 수 있는 석회화된 돌덩어리 같은 물질인데요. 치매에 있는 석회화 성분과 치태, 음식물 찌꺼기가 엉기면서 치아 표면에 붙어 돌덩어리처럼 붙는 현상입니다. 보통 치석은 노란색을 띠지만 치석이 심해지면 경우에 따라 초록색 또는 검정색을 띠기도 합니다. 잘게 부서진 음식물들이나 영양분이 먼저 치아 표면에 붙습니다. 입안에는 항상 세균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치아 표면에 붙은 침과 음식물의 단백질과 영양소들을 먹으면서 플라그, 세균막이 먼저 형성이 되고요. 치태가 닦아나가지 않은 채 2에서 4일 이상 계속 붙어있게 되면 침에 있는 린과 칼슘 같은 무기질 성분이 침착되면서 석회화 반응이 진행되고 결국에 10일에서 2주 정도 지나면 스스로 뗄 수 없을 정도의 딱딱한 돌, 치석이 됩니다. 플라그로부터 치석이 형성되기 때문에 세균들이 좋아하는 당분을 많이 먹을 수 있고 끈적끈적하게 치아에 잘 달라붙는 음식물 종류일수록 치태도 잘 생기고 그로부터 형성되는 치석도 잘 생깁니다. 침의 구성 성분은 사람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치석이 잘 생기는 사람, 잘 생기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치석은 아래 앞니 안쪽에 보통 가장 먼저 생기는데요. 모형에서 보시면은 이 위치라 하실 수 있습니다. 이곳에는 혀 밑에 침샘이 있고 침이 고이는 부위이기 때문에 침에 있는 석회화 성분이 가장 먼저 붙게 되어 치석이 제일 먼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치석은 보통 잇몸 위쪽에 생기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잇몸 아래쪽까지 치석이 자라기도 합니다. 잇몸 위쪽에 있느냐, 잇몸 아래쪽에 있느냐에 따라 치은 연상 치석, 치은 연하 치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치은 연상 치석은 눈으로 잘 보이기 때문에 쉽게 제거할 수 있지만 잇몸 아래쪽에 있는 치석은 일반적인 기구가 접근하면 환자분들이 매우 아파하시기 때문에 보통 마취를 동반하여 잇몸 안쪽까지 긁어내는 치료를 진행을 합니다. 잇몸 아래쪽에 있는 치석은 엑스레이로 보지 않는 이상 관찰이 어렵고 육안으로 관찰하기 어렵기 때문에 치과 의사들도 엑스레이 검사를 동반해서 하긴 합니다. 깨끗하게 사선의 뿌리가 보이지 않고 치아 뿌리 표면에 울퉁불퉁하게 석회화된 하얀 표면이 관찰됩니다. 이론적으로 모든 치아 표면을 완벽하게 닦으면 치태도 치석도 안 생기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치아 구조상 잘 안 닦이는 부분이 존재하는데요. 치아와 치아 사이 이런 홈 부분이나 치아가 오돌토돌 모여있는 이런 부정교합이 있는 경우 그런 부분에 치태가 시간이 지나면서 치석돌로 굳어집니다. 양치질을 완벽하게 할 수 없는 부위가 존재하기 때문에 치석은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100% 예방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양치질을 잘 해주시면 치석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단 음식이나 탄수화물 같은 걸 먹으면은 치아 표면이 탈회가 되고 거칠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세균이나 지저분한 것들 또는 치석이 잘 붙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게 됩니다. 따라서 양치질을 잘 해주시면 그러한 것들을 없앰으로써 치석 예방에 부분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치석 자체는 단순한 돌덩어리이기 때문에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치석이 세균이나 치태가 잘 붙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는 것인데요. 이런 것들이 잇몸에 계속 붙어있게 되면 잇몸에 만성적으로 염증을 일으키게 되어 양치를 할 때 피가 난다거나 잇몸이 붓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이런 만성 염증이 지속되다 보면 뼈까지 녹이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세균이 우리 몸의 세포, 잇몸이나 치주 조직이 접하게 되면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들이 우리 몸에서 분비가 됩니다. 백혈구들이 여기로 달려오고 잇몸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잇몸이 붓거나 피가 나는 치은염 그리고 뼈나 치주 조직, 치아 뿌리 근처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치아 뼈가 녹아내려가는 치주염 그런 염증 반응이 생기는데 그게 치료가 되지 않고 유지됐을 때 염증으로 인해서 뼈가 녹아내려가면서 치아가 흔들리고 발치가 되게 됩니다. 치석이 방치되면은 점점 치석의 크기가 커지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이 앞쪽, 보이는 쪽까지 치석이 드러나기도 하는데요. 잇몸을 점점 녹이고 뼈를 녹이고 잇몸을 점점 내려가게 하기 때문에 이랑 이 사이 공간이 떠 보이게 되어서 비심리적인 치주 상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원래 건강한 잇몸은 이랑 이 사이를 꽉 채워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보이지 않지만 잇몸이 내려가면서 이랑 이 사이 공간이 드러나게 되면서 그 뒤쪽에 있는 그 아무것도 없는 목구멍 부분의 그 검은 공간이 비쳐 보이면서 그것들을 예쁘지 않다, 비심리적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치석이 닭공성, 구멍이 많이 뚫려있는 돌이기 때문에 치태로부터 발전한 치석에는 세균들이 거주하고 있고 세균들이 단백질이나 입안의 여러 가지 영양분들을 분해하면서 발생시키는 부산물로부터 나는 악취가 구취를 유발합니다. 질병관리청 자료나 다수의 논문에 의하면 치석이나 치태로부터 국소적인 염증이 지속이 되고 그 염증 반응이 몸으로 퍼질 수 있기 때문에 혈관질환, 심장질환, 그리고 당뇨에도 직간접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치과의사도 혼자 자기 입안에 치석을 뺄 수 없습니다. 제가 해드려야죠. 서로 부탁합니다. 예, 의사가 제 병 못 고친다는 말이 있듯이 저희도 제 일을 때울 수는 없기 때문에 치태가 10에서 14일 정도 그 이상 지나서 충분히 무기질이 침착됐을 때 육안에 관찰될 정도의 치석이 되기 때문에 가벼운 양치질, 아무리 센 양치질 어떤 걸 사용해도 물리적인 단순한 행동을 뺄 수 없어요. 날카롭고 단단한 기구로 떼어낼 수도 있겠지만 마치 벽에 붙은 시멘트를 떼어내는 것과 똑같은 강도와 기구가 필요한데 시중에 인가받지 않은 치석 제거 기구나 날카로운 기구들로 제거를 시도하게 되면 치석을 운 좋게 뗄 수도 있겠지만 잇몸까지 상하게 하거나 찢어지는 경우, 상처를 내는 경우, 상처에 감염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권장되지 않습니다. 최근에 뭐 광고를 통해서 가정에서 치석을 제거할 수 있는 전동 기구 같은 거를 판매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혼자서 집에서 진행하기에는 입안에 치석이 어디 있는지 정확히 보기가 어렵고 입안에 상처가 나는가 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치과에서 전문가의 치료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치석을 제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치과에 방문하셔서 스케일링을 받는 것입니다. 스케일링을 받기 꺼려하시는 환자분들 중에서 스케일링을 받고 나면 이가 더 시리다 혹은 이가 약해지는 것 같다, 이랑 이 사이에 바람이 부는 것 같은 느낌이 싫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케일링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랑 이 사이 공간을 치석이 메우고 있기 때문에 꽉 찬 느낌이 든다던가 이를 보호하고 있다는 느낌을 드실 수도 있겠지만 결국 그 치석이 남아있음으로써 남아있는 뼈와 잇몸을 더욱더 밑으로 내리기 때문에 적절하게 치석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치아가 흔들리지 않거나 일단은 통증이 없다는 당장의 편안함 때문에 계속 지내게 되면 만성 염증으로 인해서 잇몸뼈가 서서히 녹아 내려가게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질병의 치료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